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통장 잔고랑 모든 거래 내역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100%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상황이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커피를 어디서 마셨는지, 이번 달 월급이 얼마인지, 심지어 전 재산 규모까지 누구나 검색 한 번으로 알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건데, 그게 우리가 막 혁신이라고 부르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가진 치명적인 역설입니다. 투명성이라는 게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무기인데 이게 개인정보랑 금융 데이터 노출이라는 완전히 최악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집중 탐구할 주제가 바로 이 딜레마를 깰 기술, 완전 동영암호, 그러니까 FH 기술과 이걸 블록체인에 융합한 자마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분석은 2020년 4월 14일 발표된 핀테크 연구소의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를 바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이 기술 좋습니다 하고 끝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 투자자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술적 잠재력부터 뒤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토크노믹스 리스크까지 아주 객관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데이터 위주로 파고 들어갈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긴장하시고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투명성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자마가 들고 난 원리가 뭡니까? 비유하자면 약간 투명 유리 금고를 내부가 전혀 안 보이는 강철 금고로 바꿨다는 건데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금고 안에 데이터를 넣고 잠근 상태에서 그 오직 로봇팔만 쏙 집어넣어서 내용물을 아예 보지 않고 계산만 한 다음에 결과값만 빼내는 마법 같은 기술이거든요. 잠깐만요. 암호를 풀지도 않고 장부 위에서 직접 연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존에는 데이터를 검증하려면 전 세계 노드들이 그 거래 내용을 직접 들여다봐야만 작동을 했어요. 무조건 한 번은 열어봐야 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과정에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복호화 단계가 무조건 발생하는데 해커들이 데이터를 빼돌리는 가장 취약한 순간이 바로 이 찰나의 시간인 거죠. 데이터가 평문으로 노출될 때를 노린다는 거네요. 그럼 자마는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자마 프로토콜이 도입한 기밀성 레이어는 이 복호화 과정 자체를 그냥 시스템에서 완전히 도려냈습니다. 암호화폐 잔고나 거래 금액이 해독 불가능한 난수 덩어리인 상태 그대로 덧셈, 곱셈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원본 데이터가 아예 노출될 일이 없으니까 유출 가능성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꺼리던 가장 큰 진입장벽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이론은 진짜 무결점에 가깝네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장의 평가는 엄청 차갑지 않습니까? 당장 상장 이후 차트만 봐도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거든요. 상장 초기 변동성이 좀 극심하긴 했죠. 수치로 짚어보죠. 2026년 2월 2일 글로벌 거래소 동시 상장할 때 초기 가격이 0.05달러였습니다. 상장 직후에 투기 매수세 붙으면서 0.065달러까지 치솟았는데 불과 한 달 만인 3월 말에 0.0167달러까지 무너져 내렸어요. 고점 대비 70%가 넘는 낙폭이었죠. 상장 초기에 꼈던 기술력 프리미엄이 일시에 소멸하면서 초기 에어드랍 물량이랑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오더북을 완전히 덮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은 약 0.026달러 선이고 시가총액은 5,700만 달러에서 6,700만 달러 구간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최근 반등세거든요. 최근 7일 동안 암호화폐 평균 상승률이 3.4%에 불과했는데 자마는 단독으로 38.5%라는 압도적인 수직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평균을 10배 이상 뛰어넘은 건데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핀테크 연구소 리포트에선 이 촉매제를 뭐라고 분석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맞물렸는데 첫 번째가 유통량 충격입니다. 현재 자마 전체 유통 물량의 34%가 네트워크 보안 유지를 위한 스테이킹으로 묶여버렸어요. 34%가 잠겨버리면 당장 매도할 물량이 시장에서 증발한 거네요. 그러니까 오더북이 얇아진 상태에서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가격이 폭발적으로 튀는 스퀴즈 현상이 타진 거고요. 두 번째는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하면서 퀀트 펀드나 알고리즘 트레이딩 매수세가 기계적으로 확 유입된 겁니다. 수급 왜곡이랑 기술적 돌파가 겹쳐서 38.5% 반등을 만들었다는 건데 결국 장기적으로 이 기술이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마 생태계의 핵심 사용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기밀 디파이, 프라이빗이가 100% 보장되는 B2B 기밀 결제, 익명 다오 투표,
그리고 봉인 입찰 경매입니다. 거래 금액이나 이자율을 완벽히 숨긴 채 작동하는 기밀 디파이가 특히 눈에 띄는데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는 다오 투표나 입찰행 노출 없는 경매도 기업용 인프라로는 필수적이겠네요. 기존 스마트 컨트랙트로는 데이터 노출 위험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영역들이죠. 근데 핀테크 연구소 리포트를 보니까 진짜 파급력 있는 촉매제는 따로 있던데요. 실물 자산, 그러니까 RWA, 토큰화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다루고 있어요. 자마가 티렉스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내세운 타겟 규모가 자그마치 1,000억 달러입니다. 잠깐만요. 1,000억 달러요. 아무리 기밀성이 완벽하다고 해도 단일 프로젝트가 1,000억 달러 규모를 블록체인에 올린다는 게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수치입니까? 그냥 마케팅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무리일 수 있지만 짚어봐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그동안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못 올린 이유가 기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규제 준수랑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 때문이거든요. 고객 자산 규모를 퍼블릭 장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면 당장 불법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티렉스 네트워크는 유럽 규제를 충족하는 특화 프로토콜이고 여기에 자마의 A4HI 기술이 결합된 겁니다. 데이터를 검증기관에 제공하면서도 내용은 해독 불가능하게 유지하는 모순을 해결한 최초의 인프라가 구축된 거죠. 규제와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잡았다면 1,000억 달러라는 목표가 아예 허황된 소리는 아니라는 거군요. 거대한 잠재력은 확인을 했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가격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핀테크 연구소가 2026년 하반기를 타겟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냈죠.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한 첫 번째 낙관적 시나리오의 목표가는 0.045달러에서 0.070달러입니다.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수치인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GPU 가속 메인넷 출시랑 RWA 프로젝트의 성공적 안착입니다. 사실 A4HI 기술의 가장 치명적 단점이 암호를 걸고 복잡한 연산을 하니까 속도가 일반 연산보다 수만 배 느리다는 거거든요. 이른바 노이즈가 쌓여서 속도 병목 현상이 생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하드웨어, 즉 GPU 가속을 통해 극복해서 상용화 레벨의 속도를 내는 게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중립적 시나리오는요? 목표가 0.025달러에서 0.040달러 박스권 횡보입니다. 기술은 순항하는데 대중적인 사용처 확대가 제한적일 경우죠. 마지막 비관적 시나리오의 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0.01달러에서 0.02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GPU 가속 메인넷 개발이 지연되거나 거시경제 약세가 발생하면 기술력과 무관하게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하나 제기해야 하실 것 같습니다. 이론은 완벽한데 지금 대규모 트래픽이 몰리는 퍼블릭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아직 완벽히 검증된 단계는 아니죠. 실제 사용 사례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1,000억 달러 같은 기관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낙관론에만 기대는 건 시청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훌륭한 이론을 가진 프로젝트들이 메인넷 단계에서 무너진 사례가 블록체인 시내는 셀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에서 경고하는 더 치명적이고 확정적인 투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토큰 유통량 구조요. 가장 끔찍한 시한폭탄이죠. 지금 자맛의 총 발행 공급량이 110억 개인데 현재 시장 유통량은 단 20%뿐입니다. 남은 80%가 전부 잠겨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가격과 시가총액은 전체 물량의 20%만으로 만들어진 모래성이라는 건데 다가오는 2027년 2월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027년 2월이 바로 초기팀과 투자자 물량의 1년 의무 보유 기간 클리프가 전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댐이 무너지듯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네요. 이때부터 총 공급량의 80%에 달하는 대기 물량이 베스팅 일정에 맞춰 매월 시장에 폭격처럼 쏟아집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지금 가격보다 엄청나게 낮은 단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락업 풀리면 즉각적으로 차익 실현 버튼을 누를 겁니다. 아무리 GPU 메인넷이 성공하고 RWA 파트너십이 대박이 나도 이 막대한 대규모 추가 토큰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희석 압력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핀테크 연구소에서도 이 극단적인 양면성을 철저히 통제하라고 3가지 투자 전략을 강력하게 제시한 겁니다. 어떤 대안을 권고하고 있습니까? 첫째, 기술은 매력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초고위험 자산임을 확실히 인지할 것. 둘째, 단일 종목 올인은 절대 금지하며 철저한 분산 투자를 할 것.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 일괄 매수 절대 금지입니다. 리스크 해칭을 위해 시간과 가격을 쪼개는 단계적 분할 매매 DCA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단기적인 방향성은 GPU 메인넷 출시 일정, 그리고 RWA의 실제 실적이라는 두 가지 체크포인트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은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엄청난 락업 해제 물량을 방어하려면 결국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프라이버시 혁신이라는 빛과 80% 언락대기 물량이라는 짙은 그림자를 동시에 보셔야만 현명한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오늘 긴장감 있게 파고든 자마와 FHI 기술 분석,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자마가 연산 속도의 한계를 깨고 FHI 기반 메인넷을 완벽하게 안착시킨다면 지금 모든 거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한순간에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금융 프라이버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새로운 웹 3.0 시대, 그 거대한 전환점일 수 있죠. 핀테크 연구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심층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전략에 통찰을 드렸길 바랍니다.